네, 안녕하세요. 간밤에 증시 보겠습니다. 자, 나스닥이 그동안 많이 내렸다가요. 이제 좀 많이 내리니까 좀 반등이 나올 만하죠. 예,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좀 파고들면서 주가가 이제 좀 하반 경직성을 보이다가 위에 이제 공간, 그 매물 공백 공간으로 이렇게 반등이 뭐 여기서도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그 반등 나오고요. 예, 비슷한 패턴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. 뭐 나올 만한 곳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의 이제 아웃퍼폼 종목 우리 테슬라가 되겠습니다. 그동안 좀 많이 내렸죠. 예, 그래서 위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었고,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, 그동안 뭐 이렇게 예, 여기서 막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죠. 그리고 나서 그 빈 공간 쪽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. 자주 나오는 거고요. 그래서 이제 많이 내리면은 이런 반등을 이제 노려 봐야겠죠. 전날 한번 이제 그 한번 올렸다가 눌림목 줬고 이제 자 전일 고점 돌파하면서 올라갔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어요. 예. 오늘 뭐 특별한 그렇게 호재가 있었다고 보긴 그렇고 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제 요번에 이제 2분기 그 1분기 때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그동안 많이 있었죠. 예. 그래서 이게 뭐랄까 무슨 효과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자동차가 좀 더 많이 팔렸을 거란 말이에요. 예. 그런 소식들도 있었고 그리고 유가도 높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분기 대비 많이 이제 증가할 것이 예상이 되니까 자, 이런 이벤트가 이제 앞에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. 예. 이거는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. 예. 그 앞서서 이제 이런 이벤트 앞서서 그 이벤트를 생각하면서 매수를 많이 했다. 이건 뭐 썩 좋은 현상은 아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정작 이제 좋게 그 뭐야 인도량 발표가 나오면은 발표 나오고 나서 이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죠. 작년에도 여기서 한번 겪어 보셨죠. 뭐 40, 그때 50 몇만 돼 갖고 최고의 이제 그 나왔는데 예. 보조금 사라지기 전에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그날 쭉 올랐다가 거기서 이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팍 하락을 해버렸죠. 예, 작년에 기억나시죠? 작년에 이제 3분기 그 인도량 발표 있었던 때 아마 이날일 거예요. 10월 2일 예, 마이너스 5%까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떨어져 버렸죠. 이게 이제 주식에서 또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데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그러니까 뭐 여름철 바캉스 시즌을 앞두고 뭐 또 뭐 복날 시즌을 앞두고 그 전에 뭐 닭고기 가격이 오른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어떤 그런 큰 이벤트 앞두고 이제 미리 오르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장 시작 초반에는 이제 그 카타르 도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올렸어요. 카타르 도하에서 이란하고 이제 뭐 협상할 거다. 예. 그래서 지금 방금 나온 소식으로는 그래서 이제 올랐는데 이란이 향후 며칠간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을 것이다. 예. 또 이렇게 이란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, 또 이란 호르무즈 지정 항로만 허용 협력 없으면 독자 관리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예. 이 휴전이 이게 쉬운 게 아니죠. 예. 이번에 이제 6월 25일이 이제 6.25 기념일이었는데 예. 그 지금 우크라이나고 저기 러시아도 그렇고 예. 휴전이 참 어렵죠. 음. 한국도 그때 휴전 협상만 한 몇 년 했다고 그랬죠. 예. 자, 그래서
이번 이제 인도량 발표 나오고 그 전에 미리 좀 반영이 됐고 이것이 또 반복이 될지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정작 이렇게 딱 좋으면은 좋은 대로 서가는 게 아니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탁 내려치는 그런 거. 지금 앞서서 너무 흥분해서 먼저 급등을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세계 정세가 좀 이제 어떻게 이제 또 변화를 줄지 봐야 되겠고,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패턴은 좀 이렇게 한마디로 너무 선반영됐다는 거예요. 미래에 있는 이벤트를 생각하고 미리 너무나 이렇게 막 선반영됐다. 좀 과도하다. 자, 그리고 이제 뉴스 보시면은 알파벳이 다우에 이제 편입됐다고 이런 소식이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여전히 뭐 이제 이란하고 협상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, 뭐 그런 거, 그게 또 시장을 움직이는, 오늘도 그랬어요.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장 시작 전에 그런 거 올려서 좀 많이 올라갔고,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제 샌디스 같은 데는 좀 이게 주춤하고,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마존, 그동안 좀 많이 내렸던 빅세븐, 그다음에 알파벳 이렇게 반등했고, 다 비슷해요. 그러니까 그동안 좀 많이 내려가지고 위에 이제 공간이 남았죠. 그래서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왔고요. 이제 좀 많이 내렸으니까 반등 좀 할만하죠. 엔비디아도 그렇고요. 요거 이제 반등해야 되는데 반등 자리에서 반등 못하면 아래로 밀려버립니다. 반등 나오면 그냥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. 애플도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반등 나와야겠죠. 일단 뭐 나중에 내릴 때 내리더라도 여기서는 일단 반등이 좀 나와야 돼요. 근데 그것 못 나온다. 그럼 그냥 밀려버립니다. 아래로.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유동성이 크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, 그러니까 많이 상승했으니까 앞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. 그냥 좀 너무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찰랑거리는 그 고무줄, 아니 버드나무 가지 같다고 할까? 다른 종목들은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좀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, 테슬라는 개인 투자자 및 각종 ETF, 또 각종 뭐 데이 트레이더들이 많이 활동하고 옵션 투자자들도 많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뭐 항상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. 다른 종목들이 변동폭이 뭐 이렇게 되어 있다. 그럼 테슬라는 변동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변동폭에 너무 의미를 두면 안 돼요. 너무 많이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고 막 올라갔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. 단지 이 종목의 특성은 이 변동폭이 크다. 방금 제가 특성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테슬라를 이제 2020년에 그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로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방송을 했고, 라이브 방송을 한 몇 년 진행을 했고, 또 한 4, 5년 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,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의 움직임의 이제 특성이 알겠더라고요. 좀 감이 오더라고요.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종목 움직임의 특성을 알게 된 게 이옥입니다. 그래서 연수로 따지면 1년, 2년, 3년, 4년. 4년 동안 이렇게 계속 흐름을 관찰하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매매하고 여기에 와서 이 종목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.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카지노 도박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책 같은 거 있거든요. 그런 거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뭐냐면 한 종목의 움직임 특성을 파악하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
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파악을 해야지 그 종목으로 그 돈을 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, 카지노 도박론으로 따지면 뭐냐면 어 카지노에 가면 이제 룰렛이라는 게 있어요. 이제 돌아가는 원판에 하얀 공을 이렇게 딱 돌려서 숫자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개 30 몇 개 이렇게 쫙 있잖아요. 이거 아시죠? 우리는 그냥 이거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는데 이 카지노 고수들은 이 카지노에 가면 이런 룰렛 한 뭐 10개 뭐 20개 막 이렇게 쭉 이제 있잖아요. 그런데 카지노 고수들이 예민하게 보면은 각 테이블들마다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. 약간의 기울어짐, 뭐 약간 뭐 이렇게 어떤 그 뭐가 좀 낡았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그 테이블마다 좀 특성을 보인다. 그러니까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그걸 파악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. 그걸 이제 여기서 도박을 하는 거죠. 근데 주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이제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. 이 종목 특성,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야 이제 어떤 특성을 파악했는데, 제가 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, 와,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린다고? 어,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24년도, 25년도, 26년도까지 제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된 이 테슬라 종목의 특성, 적용해 본 결과 계속해서 잘 맞았어요, 지금까지.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어떤 경험에서 오는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. 예. 이걸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, 그러니까 제가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고 거래를 하고 매매를 하고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더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됐을까? 예. 그냥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냥 그저 그냥 뭐 이렇게 매수하고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크게 신경 안 쓰고 오르면 좋고 좀 떨어지면 떨어졌네 하고 좀 안 좋고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면은 내가 이 종목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?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유튜버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테슬라는 뭐 이렇게 하고요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 중에 한 100가지 이야기들 중에 한두 가지 정도가 실제 이제 제가 이것을 이제 해보니까 한두 가지 정도가 맞더라고요. 한 거의 뭐 90% 이상이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사실이 아니구나, 맞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실제 이제 적용해보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. 근데 이것은 경험을 해보지 않고는 그 어떤 이제 지식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뭐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 자체에서 보고 이건 맞는 말, 이건 틀린 말, 이거 파악할 수 있을까?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. 이게 바로 이제 그 주식 공부를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하는 주식 강의, 제가 하는 주식 강의가 제가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식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,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된 거예요. 그때 얻었던 경험들이 지식들이 90% 이상이 맞지 않는구나.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다 아니었구나. 예.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많이 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